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송입니다. 오늘은 실전 배트 유시 8월 9일 토요일 경마 서울 경마장 레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오늘도 역시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 취재 기자 김태훈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역시 제주 경마가 휴장을 들어가면서 부산 서울 경마 단독 시행으로 15개 레이스가 편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경마 트로피 레이스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마카오, 실론가 터프, 이 아일랜드, 골고루 잡혀 있는데, 이 지금 모두 15개 레이스가 편성되는데요. 이게 매 경주마다 장난이 아닌 게 많아요. 사경주 이거는 좀 할 수 없는 게임 같고, 나머지 게임이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두 지금 15개 레이스 중에 1경주하고 2경주는 하죠. 2경주 하고 4경주를 까야 될 것 같네요. 1경주하고 4경주 1, 4경주 두 개를 제외하고 2경주부터 15경주까지 중 합사를 드리겠는데요. 이 중에서 박남규님께서는 3경주하고 10경주죠? 네. 그리고 김태훈 기자. 요즘 김태훈 기자가 상당히 승부 경주 적중이 좋기 때문에 지난주 안 좋았어요. 그랬나요? 다 잘 수는 없겠죠? 6경주 그리고 12경주 각별히 준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자, 바로 2경주부터 시작을 할게요. 자, 2경주는 국산 육군의 1200인데 일단은 1번의 K력 중심으로 배당하도록 합니다. 1번의 K력 중심으로 6번에 두선 스마트하고 8번에 오썸 트리 이게 인기 막걸리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1번 K력은 인정이 되는 마필이죠. 인기 마필인데 단독 선행입니다. 지난번에도 제 개인적으로 이제 UC 추천 경주로 이 K력을 가져갔었는데 사창에 머물렀는데 전개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차라리 선의권에서 청마를 보내고 따라갔으면 입상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은데 약간 청마랑 싸우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독땡이고 무엇보다 편성하기가 약하기 때문에 K력은 인정을 하고요. 문제는 8번 오썸 트릭이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뛰었던 마필들이 전력이라는 것들이 대단치 않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데 문제는 너무 스타트가 느린다는 게 좀 단점이에요. 가연제 막판의 취입으로 편성으로 보면 올라올 수 있는데 가연제 데뷔전에 갔는데 신마가 그런 취입력을 발휘해 줄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 드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는 오히려 9번 탱크원이 최근에 부진합니다만 2주 만에 서둘러서 나왔고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K력이 선을 가면 바로 선의권에 붙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9번 탱크원의 짭짤한 배당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 저는 박영과 조금 다른 생각인데 일단 축은 없는 경주입니다. 1번마 K력이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면은 물론 버틸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9번마 탱크원이 지금 작전 자체를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선행을 나가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1번마 K력과의 싸움, 선행 싸움 9번마 탱크원이 외곽 게이트라서 밀고 나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초반에 그 앞선이 좀 박실박실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마필도 믿을 수 없는 축이라고 보여주고 그래서 저는 8번마 오섬 트랙이 좀 더 안정적이다. 역시 순발력 자체는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발주 연습을 하고 있지만 초반에 나가질 않습니다. 마필이 초반에 계속 나가질 않고 있지만 막판 한 발이 워낙 좋고 지금 취재 내용상 1번 K력과 9번 탱크원의 초반 경합은 피어내기 때문에 막판 한 발이 좋은 8번마 오섬 트랙이 데뷔전이라 하더라도 편성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막판 한 발로 복승식에서는 좀 더 안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김호종 의사가 이 오썸 트릭의 데뷔전은 1000m가 아니라 1200을 선택했다는 게 아마도 그 말주적인 측면을 고려한 걸까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제도 이제 물어봤는데 발주가 좀 되냐? 발주가 안 된대요. 여전히? 예. 그래서 연습을 계속 했는데도 안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작전은 바닥에서 취입을 하겠다. 그런데 능력에 비해서는 좀 과도한 인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불안불안해요. 올라올 수도 있으면 못 올라올 가능성이 저는 더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믿고 때릴 만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절대 믿고 때릴 만 아니에요. 믿고 때릴 수 없는 것 같아요. K력도 뭐 지난번 1000m에서 댕받고 좀 압박이 가해지니까 좀 속은 말하는데 뭐 5번의 쾌도비마라든지 9번의 탱크윈이 또 다시 또 압박을 가한다면은 또 경주거리가 좀 늘어난 부분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고 참 이래저래 이번 경주가 좀 어렵게 인기말을 중심으로 하나도 없어요. 인기말을 중심으로 좀 과시는 건물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복병마가 뭐 또 괜찮은 것도 없고. 근데 K력은 강축이에요. K력은 여기서 K력이 선행 못 가면 어떻게 돼요? 못 가긴 어떻게 못 가요 여기서? 아니 탱크원이 작정을 하고 지금 선행 작전 하는데 아무리 밀어도 그러면 오섬트릭이 작정하고 선행한다고 마음먹고 밀면은 이 오섬트릭이 선행 가겠습니까? 아니, 탱크원도 최근에 순발력이 꽤 좋아졌고 대하시로 밀고 나가면은 최소한 아주 심한 압박이나 감을 수도 있다. 그 정도는 아닌 거고 왜냐하면 탱크원은 5번을 뛰면서 이제 자기가 스타트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한계의 어떤 스타트 능력을 보여주는 말이고 K력은 이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혈통적으로 보면 K력은 선행을 안 가도 되는 말이에요. 근데 데뷔전에서 그만큼 스타트 능력을 보였다면 두 번째 경주에서는 데뷔전보다 훨씬 수월하게 선행을 가죠. 이 싸움은 제가 보는 각도에서는 박남규 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발전의 가능성이 적어도 직접 연주보다는 이번엔 그런 게 더 나을 것 같거든요. 훨씬 나오죠. 뭐 게이트가 불리한 것도 아니고 약간의 싸움이 있더라도 버티지 않겠냐는 느낌인데 문제는 나머지 말들이에요. 네, 오섬트릭이죠. 나머지 문제는. 말들이 이제 좀 긴가민가 하는 말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그런 부분이 좀 변수일 거예요. 그래서 뭐 몇 마리 찍어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일단 뭐 인기 많군이긴 합니다만 일본의 K력이 그래도 가장 유리한 전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 선상에서 일단 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상경주의 방랑기로는 첫 번째 추천드리는 게임인데 상경주가 이제 국산 육군의 1000m 레이스가 되겠고 이게 지금 강축이 없는데요. 뭐 5번의 토호, 6번의 천의 강도 이런 말들이 팔리고 있고 뭐 7번의 로이카, 8번의 갈색 바람도 이제 도전마로서 반응을 할 텐데 이 김태형 기자 보기 어떤가요? 일단 뭐 신마경주고 아직까지 뭐 능력이 다 드러나지 않은 마필들이기 때문에 분명 축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다고 판단되는 마필은 5번마 토우입니다. 이 5번마 토우가 주행검사 때 걸음 그냥 저냥 올라오면 괜찮았고요. 데뷔전 때는 초반에 조금 아니란 말모리 때문에 그리고 또 안쪽으로 마필이 좀 기대가지고 마필을 제대로 제일 못했는데 이번 경주는 그때보다는 낫습니다. 여전히 안쪽으로 기대는 악벽은 여전하지만 걸음발 자체가 좀 많이 낮았고 일단 뭐 내용 자체도 괜찮기 때문에 5번마 토우가 축이 아니겠느냐. 여기 뭐 6번마 천혜강자나 8번마 갈색바람이 주행 검사 때 싹수를 좀 보이는데 이 두 마필은 천혜강자는 7월 11일 경주 때 선행을 못 가니까 걸음 자체가 아예 서버렸고요. 뭐 7월 18일 경주는 선행을 가니까 꽤 잘 뛰었고 갈색바람 역시 선행을 못 갔을 때는 주행 검사도 완전히 실패했다. 후차권에서는 6번, 8번 또는 다른 마필들의 선행말을 고르는 게 답이 아니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토요 2달 만에 넣었는데 뭐 별 이상 없는 건가요? 엉덩이 쪽에 무슨 물이 차가지고 나왔다는데 뭐 컨디션 자체는 별 이상 없다고. 그런 거는 막 별다른 문제는 없겠네요. 자, 그건 그렇고 이제 박남기 위원의 승부형이 되는데요. 일단 뭐 신마경주예요 이번 경주가. 따라서 배당판은 5번, 6번, 7번, 8번 네 마필이 주도하겠습니다만 제가 노리고 있는 마필은 따로 있는 그런 에이스고 일단 뭐 네 마필 중에서도 주력은 전 한 마리만 주력 막으로 하려고 나머지 또 뭐 받지도 않는 마필도 있어요. 허상의 인기마 좀 과도한 인기 능력에 비해서 그런 마필이 있기 때문에 옥석을 물론 잘 가야 되고 숨어있는 목병 한두를 강축으로 놓고 가는 고배당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튼 저력 미지의 신의 말들이 많이 퍼진된 경주 또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말들이기 때문에 무리한 인기마 대끼리 승부는 반드시 그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 내기하시고 신마 승부의 대가죠. 박남규의 추천 재밌는 복병만 하나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기대 부탁드리면서 사경주는 시향하면서 넘어가 있고 자, 오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5군의 1100m인데 오경주는 제가 한번 오전장 최대의 승부처를 보는 게임입니다. 역시 강축이 없는 게임이고요. 일단은 1번의 미라클 증상을 필두로 뭐 7번의 광속 터치, 뭐 8번의 최강 하버,
내지는 뭐 3번의 평화포럼, 4번의 골드3 정말 난잡하게 잡혀 있거든요. 총만은 없는 그런 에이스예요. 총만은 없는 에이스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뭐 7번 광속터치가 지난번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늑발을 하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다는 점에서는 좀 더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 8번 최강하버 같은 경우도 지난번 선회를 갔는데 마체가 워낙에 왜소한 마필이죠. 따라서 이제 그 압박이나 이런 경우에서는 오히려 좀 선행을 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이번 경우 선행이 갈래도 못 가죠. 안쪽에 뭐 1번, 2번이 워낙 빠른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차분하게 선위권에서 좀 외곽을 돌더라도 자기 페이스를 지켜간다면 좀 더 나은 전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7번, 8번 막권도 좀 매력이 있는 막권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생각 어떤가요? 역시 뭐 출마 없는 혼전 경주고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뭐 대끼리가 돌아도 할 말이 없고 대끼리 둘 다 부러져도 할 말이 없고 그런 경주인데 일단 가장 좀 냄새가 나는 마필이 있다면은 4번마 골든3 이 4번마 골든3가 되겠습니다. 자, 국산 5군 승군 이후 뭐 그냥저냥 김옥성 기수가 계속 기승을 하면서 4차례 경주를 했었는데 6월 1일 경주와 7월 5일 경주 두 차례 경주에서 확 인상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마필 자체 걸음발이 조금 나아졌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옥성 기수가 정지자 바로 서수홍 기수를 태웠습니다. 서수홍 기수가 탔다면 이 마필 아낄 일은 없습니다. 최근 두 차례 경주에서 가능성을 좀 보여줬고 아낄 일이 없는 서수홍 기수라면은 4번마 골든3가 일단 의지 자체는 가장 높지 않을까. 그리고 열심히 타면은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이 7번의 광속 터치가 이거 팬 여러분들 그 시간 되시면은 7월 6일 3경기였죠. 금순이 염지가 그때 진행 나갔던 게임인데 그 게임을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게임 한번 승부 경기라서 유리 봤는데 광속 터치가 절대 늑발한 게임이 아닙니다. 발주했는데 신희재 기수가 드디어 이 한국 경마에 물이 완전히 들어가지고 아주 그냥 뭐 가만히 붙잡고 대령대령 밀려있는데 선행을 못 간 게 아니고 안 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제 권승현 기수 태양 같은데 이번에는 선행갈 공천이 크거든요. 그랬을 때 가장 불리한 게 누구냐면 1번의 미라클 정상하고 2번의 메비우스 두 마필의 선행권 경합도 가능한데 이게 이제 7번까지 같이 엉켜 붙으면은 야 이게 1110m인데 조금 이게 앞선이 다 몰려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반대의 끝불을 얻은 말이 누가 있냐 그걸 봐야 되는데 바로 그 말을 노려 가셔야 되는 거죠. 그게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노래는 폭풍 한두에 지금 승부의지 앞장이 싸운다면은 거의 뭐 낙승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오경주 신승훈의 승부를 한번 가져가겠습니다. 기대가 쏘이면서 6경주가 이제 김태형 기자의 오전장 승부가 되겠는데 6경주 상당히 재밌는 게임 같아요. 혼합사고는 1200으로 나와 있고 신의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자, 일단은 배당판의 움직임은 4번의 빛의 여왕을 필두로 이제 6번의 뭐 슈퍼플렉스, 뭐 4번의 슈퍼스린, 그리고 11번의 영인 알렉스까지 골고루 좀 잡혀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네마필이 비슷하게 팔릴 텐데요. 저는 6번 슈퍼플렉스의 선제를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혈통적으로 스피드도 상당히 좋고 앞으로 정말 장래성이 촉망이 되는 그런 마필인데 이제 마체가 조금 왜소한 그런 단점은 있어요. 450km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이 슈퍼플렉스라는 마필은 뭐 스피드도 있고 끈기도 있기 때문에 데뷔전이지만 뭐 충분히 선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훈 기자의 추천이죠? 일단 이번 6경주는 네마필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4번 빛의 여왕, 6번만 슈퍼플렉스, 8번만 슈퍼서린, 11번만 영인 알렉스. 자, 이 중에 제가 노리는 마필 쌍승시까지 꼭 노리셔야 되는 그런 마필이 있습니다. 취재 내용도 좋고 주행검사 걸음발도 좋고 훈련 상태나 조교시 걸음발 모두 좋기 때문에 쌍대가리가 한 마필 있다. 그렇다면은 이번 경주 배팅 충분히 할만하다고 보기 때문에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수협회든 조교사협회든 이 취재 기자들은 좀 취재를 하다 보니까 좀 과도한 자신감이 넘치더니 쌍성씨를 예전에 조재용 기자도 쌍성을 얘기하던데 그런 게 있는 것 같네요. 일단 이 신의 마필들의 대거 접전인데 가장 내용이 좋은 마필 한 마필이가 이제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이번 주 출전하는 말들 중에서 가장 좋기 때문에 제가 봐도 편성성, 뭐 능력상 충분히 우승까지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럴 때 좀 기수 그 취재 기자가 일단 후회가 되지 않나요? 왜냐면 배팅할 수 없으니까. 그게 다 맞나? 쓸데가 있는 거지.
그게 100%다 맞으면 근데 그 취재라는 게 사실 이제 뭐 자신 있다 이런 것 따지면 제가 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에 이제 10경주를 하게 되면 입상마가 20마리예요. 근데 취재를 하면 된다는 말이 한 50마리가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마방 취재하는 애들한테 좀 몇몇 이야기인데 걔들이 간다고 능력 된댔을 때 그 말 가도 안 돼 이런 말 할 수 된다. 그만큼 공부를 치열하게 하게 되는 거고 그런 말 하려면 그게 취재기자의 진정한 능력이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고 있는데 김태형 기자는 그런 면에 상당히 능력이 있어요. 또 이제 쫙 봐가지고 될 말 안 될 말을 선별하는 능력이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뭐 투수로 치면 타자로 치면 이제 선관에 좋은 거죠, 그죠? 현재 뭐 기수들이 전부 다 제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기수의 습성, 말하는 말투나 분위기, 조교사들이 말하는 분위기, 한 7, 8년 동안 보면은 뻔히 보여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촉이고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말 좋다고 하는데 눈이 살짝 떨린다든지. 그리고 말이 별론데 입이 쫙 웃으면서 우리말 안 좋아요. 막 웃고 있어. 물었는데 바쁘지 않은데 바쁜 척하고 간다든가 뭐 이런 거. 거의 뭐 이게는 빡빡매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에 걸린 거군요 여기서. 알겠습니다. 육경주 김태형 기자의 선구 한번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자, 7경기 들어갑니다. 7경기는 국산어권의 1300인데 자, 이것도 지금 강축이 없는데 지금 뭐 3강 이도전 같아요. 뭐 6번에 유지경성, 7번에 신망탄력, 8번에 뭐 드림킨 잡혀 있고 또 10번에 장수태양, 11번에 빠꼬까지 골고루 잡혀 있거든요. 만만치 않네요. 그렇죠. 충분 없는 데 있어요. 좀 지저분한 그런 데 있는데 저는 장수태양이 그래도 조금 낫다 보여집니다. 이 장수태양이란 마필이 최근에 이제 좀 상승을 타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물론 게이트는 지난번 1번 게이트였고 이번에 10번인데 이 마필은 뭐 선입으로 가는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적보다도 외곽이 나요. 지난번에 6월달에 보면은 12번 게이트에서 선입권에서 갈 때 좀 더 나은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편성도 그렇고 뭐 문세영 기수의 재기승이라면 외곽으로 밀려난 장수태양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그렇고 노려볼 만한 마필이 다리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마필이 좀 끝에서 들 때 더 그림에 좀 살아난 것 같아요. 그런 맛이 있어요. 자, 김태형 기자. 일단 뭐 역시 뭐 충만 없는 경주인데 인기마들이 최근 들어서 전부 다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6번 유지경선, 7번만 희망탄력, 8번 드림퀸, 10번 장수태양. 과연 직전보다 이마필이 얼마나 한 달 사이에 좋아졌느냐. 이걸 찾는 게 가장 큰 포인트인데 저는 7번만 희망탄력 쪽에 조금 더 초점을 잡고 싶습니다. 승분전이지만 이마필 제가 처음 봤을 때는 똥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6월 8일 경주 때도 말이 좀 나아졌다, 좋아졌다고 했지만 이 똥말이 좋아져봤자 얼마나 좋아졌어. 개무실했었는데 그때 당시 뭐 추입으로 의외의 뚝심을 보여주면서 2차를 차지했고 직전 경주는 깜짝 선회가더니 낙승이었습니다. 순발력 자체가 좋아지면서 뒷심도 늘었고 뭐 이 선행은 장담 못하겠지만 최근 두 차례 경주 내용 자체상 이마필의 전력 자체가 확 좋아졌기 때문에 승군전이라 하더라도 7번만 희망탄력이 이번 경주 더 좋아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7번만 희망탄력이 이번 경주 배팅에서는 그나마 가장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6, 7, 8 중에 누가 생각날까요? 이게 뭐 참 비빌 수도 있겠고 이거는 좀 오버하는 순간에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앞선에서 곧바로 끝나기에는 1300이라는 경주 거리가 만만한 경주는 아닌 것 같아요. 느낌상으로는. 그래서 좀 10분의 장수태양이 좀 경주 전개상에 있지는 않고 있지 않겠냐. 왜냐하면 앞선을 보내주고 따라만 가면은 마지막에 이제 추입할 말이 일단 10번 쪽 일단은 눈길이 모아지고 있는데 일단 6번, 7번, 8번 인기마 세 마리인데 이 세 마리가 뭐 대끼 준대끼로 팔 같은데 선행을로는 한 마리가 피하게 나가면 되겠는데 싸우고 뭐 난리치면 또 이것도 이상하게 전개될 것 같거든요. 전개상의 메리트는 10번에 장수태양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8경주는 혼합상권에 1300이 되겠는데 이게 지금 이번에 소금꽃 중심으로
잡혀 있고요. 7번의 세강호가 일단은 상대방을 가장 강하게 좀 눈길을 끌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대길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 소음꽃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이제 인기마로 팔릴 때 좀 불안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선행을 못 가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그런데 이번 경주도 뭐 선행을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편성 자체가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선행을 못 가고 심지어 지난번처럼 선의권에서 간다 하더라도 뭐 이 편성에서는 경쟁력은 분명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세강호랑 마필도 휴양 이후에 지난번 경주를 통해서 이제 컨디션을 조율하고 나온다는 점에서는 뭐 편성 자극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약한 편성을 만났다는 점에서 이번 7번의 데킬의 가능성도 좀 열려 있는 에이스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휴양하고 젠만에 오랜만에 나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막판에 끝걸음도 상당히 좋았고 전기에 비해서 상당히 좋았던 느낌이 있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저도 이번 경주는 2번마 소금꽃은 복승식의 축으로 인정합니다. 뭐 삭순상금 가장 잘 챙기는 49조에서 지금 5착 승군에 걸려 있고요. 편성도 해볼만 하고 부담도 괜찮고 이번 소금꽃은 인정하겠는데 후차권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기본적인 능력만 놓고 본다면 7번마 세강호가 좀 낫습니다. 대길인데 과연 마필이 얼마나 살아났느냐 이 점도 중요하고 9번마 후즈 퍼펙트란 마필도 승군전이지만 의지만 있다면 됩니다. 8번마 탱크도 선행 가서 1300 조금 가능성 있어 보이고 1번 베스트런도 공백했지만 보고 상당히 까다로운데 모든 게 좀 짜부러진다면 어차피 8번 탱크도 무조건 선행 나갈 가능성이 높고 9번마 투즈 퍼펙트도 승부 의지가 있다면 선행 가능성이 높고 앞선이 좀 치열해진다면 5번마 공동 천하가 약간 어부지리성으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아무튼 2번마 소금꽃을 놓고 후차권은 상당히 까다로운데 치열하게 전개된다면 5번마 공동 천하가 약간 어부지리성으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소금꽃 있잖아요. 네. 지난번에 이빨에 가서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빨에 가서졌죠. 이빨에 가서진 거 이빨에. 이번에 장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걸음이면 될 것 같아요. 부담이 52.5고 게이트 전개 유리하고 5착 승문이고 이걸 5착밖에 뺄 수 있어요? 아니 그걸 떠나서 편성도 약하고 아니 뭐 5착 승군에서 5착으로 승군하는 말도 있으니까 의지로 다 되는 건 아닌데 일단 편성이 약하고 직전보다 약하고 지난번보다는 전기가 좋아요. 지난번에는 스타트 했을 때 약간 발주가 좀 늦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대하신을 밀고 와서 선입으로 붙었는데 이번 경기는 스타트 하면서 바로 선입으로 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6월 8일 전개는 최소 나오는 거죠. 예. 앞서는 이제 7번에 그러니까 뭐 일단 27의 대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앞선이 비빈다면 이제 8번의 탱크 9번의 호주 피부 그게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없죠. 2번 7번 이강구도 8번 9번 이도전 이 안에서 좀 선택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해 주시고 구경주는 국산 사고는 1200이 되겠는데 이게 지금 6번의 헤이즈드 중심으로 4번에 금순이 염지 중심 이제 여기 대기가 좀 강하게 풀려갈 거고 12번에 동방의 사집에 눈길을 끄는 구도가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좀 까다로운 레이스예요. 일단 뭐 헤이주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조금 승부전에서 아쉬움을 남겼죠. 편성은 굉장히 약해졌기 때문에 뭐 헤이주도의 가능성은 좀 높지 않나 보이는데 이 금순이 염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이제 산행을 조금 이렇게 쉽게는 못 나갔죠. 스타트와 동시에 이제 약간 경합을 했는데 그리고 3마시를 이겼는데 문제는 편성이 너무 약했던 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금순이 언직에 좀 과도한 기지 않나 보이지기 때문에 저는 12만 동방의 새 아침이 뭐 조교를 굉장히 신경 써서 잘하고 나왔습니다. 외곽이라는 점도 뭐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추입이 가능하고 아주 큰 배당은 뭐 저는 7만 다린킨도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편성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또 앞선 자체가 조금 북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뭐 다린킨의 어뷰드 추입 그것도 1200이기 때문에 이마피는 뭐 단거리 추입만한 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다린킨의 이변 가능성도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성 기자. 일단 이번 이제 구경주는 제 생각도 박기원 생각과 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6번마 헤이주드는 직전 경주 조경호 기수가 너무나 자신을 해가지고 조금 아니란 말모르기 때문에 아쉬운 3착인데 뭐 서성훈 기수 그런 실수는 하지 않을 거라 보여지고요. 6번은 인정합니다. 자, 문제는 완벽한 대기료로 팔리는 지금 4번마 금순이 엄지 뭐 뛰었던 내용 보면은 가능합니다. 6번 4번 한 방도 가능한데 일단 그 기수 자체가 이승환 기수로 비치가 됐고 걸음발 자체가 직전보다 좀 못합니다. 여기 뭐 승군전이고 거리도 1200이고 여건상 4번마 금순이 엄지가 강력한 후착은 절대 아니라는 점 배당 메리트를 본다면은 확 과감하게 좀 꺾고 공략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뭐 후차권을 조금 현장에서 초점을 잡아야 되는데 저는 1번마 늘품과
11번 순간의 선택, 12번 동방에서 아침 이 정도에서 현장에서 조금 압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6번은 인정하되 4번은 상당히 불안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효보다는 서승훈인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그거는 아니고 사실 헤이주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이제 승훈전이었어요. 승훈전이었고 사실 그 5월달에 뛰는 모습을 봤어요. 일기당찬 반마생일 때 이마필 조금 한계치가 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지난번 경주에 인기 2위였습니다. 근데 마볼트의 진격의 여왕이 준대기로 팔려야 되는데 3.7배예요. 무슨 얘기냐면 헤이주도가 안 팔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1번, 2번 막골이 3.7배라는 얘기는 헤이주드가 뭐 안 간 게 아니라 뭐 자신이 없었거나 뭐 여러 가지 그 배당판에서는 헤이주드를 빼고 가는 경주였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저도 뭐 마볼트의 진격을 맞췄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경주는 뭐 편성이 워낙 약하다는 점에서는 이번 경기는 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도 팬여러분 복귀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좀 큰 승부 하실 분들은 복귀 많이 하셔야 돼요. 저희들도 뭐 복귀는 하고 있습니다만 뭐 장난 오실 분들은 솔직히 뭐 대충 뭐 그 예시장 상태에서 이제 말 보고 배트 하시면 돼요. 그냥 고배당 이거 하시면 되는데 최소한 그 한 장 이상의 좀 큰 승부 하시는 분들은 진짜 복귀 많이 해야 되는데 헤이즈도 지난 7월 5일 뛰는 레이스를 보시면 그 말주 딱 할 때는 정말 최정의 자리를 잡고 나갔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마볼트하고 스마트로드에게 자리를 양보를 하죠. 뒤로 빠지면서 사고 올 때는. 그러다 막판에 기가 올라오는데 그때 13주 플래시 나왔죠. 그림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도 이상하게 좀 타지 않았냐 느낌이 드는데 그게 이미 좀 배당판에서도 좀 냄새가 나왔다는 것이 약간은 좀 그런 생각이 할 수 있겠네요. 코너링 할 때 조금만 주공기수가 서둘렀으면 우승까지 제가 봤을 때 우승했어요. 그죠. 하여튼 직전 경주 복귀 내용은 상당히 좀 정상적인 레이스는 아니었다. 제가 만약에 제 길이라면은 조용히 기수를 불려서 한번 혼을 낼 정도는 되지 않았겠느냐 느낌이 들고 있는데 불행히도 저는 제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생각보다는 헤이주드는 세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과정이 없었더라면은 우승을 해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6월 녹화시는 맞는 것 같고요. 후차권은 4번의 금준이 엄지보다는 다른 쪽에 뭐 1번의 늘품도 좋고요. 뭐 12번의 동반의 샷이 괜찮습니다. 이쪽에 한번 배당을 좀 짭짤하게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제 10경주부터 대상 특별 레이스가 줄줄이 중계되는데 10경기는 국산 상금의 1,300억 중계되는 마카오 자키 클럽 트로피가 되겠습니다. 자, 박남계 위원의 오늘의 두 번째 승부로 일단 공지가 되어 있고 또 이번 경주시 강축이었는데요. 일단 3번의 스트롱 로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9번의 만방이 인기마로 좀 잡혔다 좀 개인적으로 뜻밖인데 김태형 기자 보기 어떤가요? 일단 뭐 상당히 난타전이고 초반 선행 싸움까지도 가능한 그런 패턴인데 일단 제가 가장 재밌게 보는 마필은 바로 7번마 심신지려 이 7번마 심신지려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 6월 15일 경주 그리고 7월 12일 경주 두 차례 보여준 능력 자체가 굉장했습니다. 자 그렇게 뭐 걸음 자체가 확 늘어나자 점핑 출전까지 하면서 이 특별 경주를 노리고 있는데 최근 조시 자체를 봤을 때 최근 걸음 봤을 때 7번마 심신지려 만만치 않은 상대지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약간 냄새가 나는 마필은 바로 5번마 클래식캣입니다. 이번 경주에 만약에 2번마 클레이샷이 없었다면은 이 클래식캣이 상당히 재밌지 않았을까라고 보는데 제가 직전 경주 7월 5일 경주 때 이 승리의 기운에 클래식캣 이 한 방을 주력을 했다가 원래 선행마였습니다. 선행마였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후미권 가다가 그냥 끝났는데 만약에 밀고 나가서 클레이샷에 선행을 씹어버린다면은 이변 가능성은 5번마 클래식캣이 있지 않을까. 인기마중에서는 7번마 심신지러가 재밌고 복귀마중에서는 5번마 클래식캣이 재밌다고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자, 박남규 추천이죠? 이번 경주는 그 앞선 선행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레이스예요. 경주 어리도 1300이고 하기 때문에 뭐 상승의 마필도 많은데 아무래도 이번 경주는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아하는 마필은 아닌데 이게 컨디션이 워낙 좋아졌어요. 이번 경기를 앞두고 그리고 앞선 자체가 좀 북적일 가능성, 앞선이 몰락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는 전개적인 메리트도 상당히 좋고
여러 가지 경주 조건상 이번 경주에서 정말 놓고 가야 되는 복병이 한두 있기 때문에 그 마필을 강대가리로 노려가는 추천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튼 뭐 올라오는 마필이 뭐 3번의 스트롱로드는 뭐 앞선 그리고 뭐 이 마필이 데뷔는 취입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취입 뭐 선입 선행 뭐 갈수록 뭐 좋은 경기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은 만방은 좀 의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태는 상 좋다고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게 좀 다분히 이번 게임을 노리고 나온 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 중에 한 마리 또 강릉이 데려가는 승부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11경주입니다. 국산 4군에 1,400으로 나와 있고요. 11경주는 자 4번의 벤투스 이것도 지금 편성이 이쯤 있는 것 같아요. 밴드 중심으로 이 7번의 다이아 파워라든지 내지는 뭐 10번의 통일한 등 쪽의 인기가 좀 저울추가 좀 기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국산만 사고치고는 좀 약한 그런 편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벤투스인데 지난번에 벤투스가 7마신 낙승은 전 좀 의외였습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뭐 그 정도의 걸음이라면 이 편성에서 빼기는 좀 어렵지 않나 보여준다. 편성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후자권에서는 사실 고무고만해요. 뭐 인기마하고 비인기마필의 전력 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번 송환 장수가 지난번에 벤투스에게 뭐 8마신을 지긴 했습니다만 역시 승부에는 부담도 안고 있어요. 그렇지만 컨디션이 좋아지고 있고 게이트가 오히려 이제 안쪽 2번 게이트라는 점에서는 송환 장수도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확실히 이 벤투스는 이 볼포니 자마가 힘 좀 늦게 차는데 이게 뭐 거의 힘이 좀 일단 절정기 올라오지 않았는 느낌이 있거든요. 확실히 지난번 경주력은 정말 인상적이었다. 레이스를 완전히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 김태형 기자. 저도 벤투스는 인정합니다. 이마필이 데뷔전 때부터 계속해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52조에서는 분명 능력이 있는데 실전에서 왜 이렇게 못 뛰는지 가깝이 하다가 드디어 이마필이 뛰는 법을 알게 되면서 걸음 자체가 쭉쭉 늘었는데 4번 벤투스는 인정을 하는데 후차권은 아무리 봐도 믿을 말이 없습니다. 전부 다 거기서 거긴데 그래도 뭐 대길이지만 7번마 다이아 파워가 아직까지는 보여줄 잠재력이 훨씬 더 있다. 직전 경주 공백 적은 이후 분명 순발력과 끈기 자체 많이 보강이 됐고요. 이번 경주 편성 약하고 대길이지만 4번 놓고 7번 다이아 파워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혼전 중 대길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다. 맞습니다. 일단 앞선 전개가 지금 6번에 머치모와 7번에 다이아 파워 튀어나가고 4번에 벤투스가 따라가면서 2번에 송암 장수가 내선을 째고 나오는 이런 전개구도가 예상되고 있는데 그 외의 말들도 좀 아리까리한 말들이 많아요. 이게 참 만만치 않은데 이게 지금 12번에 용왕마일에서 제일 좀 끌리는 말이 되겠는데 일단 뭐 정정이 얕아가지고 부정이 좀 빠졌기 때문에 저는 뭐 좀 변수가 생긴다면은 12번의 용왕마이스 속에 좀 백판이네 백판. 그리고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체크 좀 부탁드릴게요. 자 12경주 HRI 국산 2권 1400 아일랜드 트로피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김태형 기자 추천인데 요것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7번에 썬기어가 많이 잡혀 있는데 3번에 피노누아하고 뭐 10번에 블루드림 그거 잡혀 있는데요. 만만치 않아 보이죠? 그렇죠. 일단 뭐 썬기어가 좀 유리한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강추이라 보기는 어려워요. 뭐 뺄 수 있는 마피는 물론 아닙니다만 일단 뭐 지난번에 잘 뛰었죠. 문해일보배에서. 근데 문제는 무단 중량이 또 2kg가 좀 늘어났다는 부분도 있고 또 뭐 사실 뭐 지난번에 문해일보배는 영산 말고는 뭐 고만고만한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썬기어도 강추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복병 마필에게 좀 역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는 14번 레이카의 추입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이제 문해일보배에서 썬기어한테 지긴 했는데 뭐 레이스가 이게 선행마다 좀 많죠. 1400이기 때문에 어뷰리 취입이 가능하고 5번만 남산축제 같은 경우도 역시 뭐 마체는 왜소하지만 취입의 한 발은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13번 레이카랄지 5번 남산축제 이런 마필들이 보병권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태현 기자의 추천이죠. 일단 이번 경주 능력이 아주 센 마필은 없습니다. 그나마 문해일보배에서 2차를 차지한 7번 썬기어가 그래도 좀 낫다라고 보는데 여기 제가 노리는 복병 마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을 계속 가지고 있고 제 관리마로서 계속해서 뛸 때마다 그리고 뛰고 난 이후 취재를 하고 물어보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관리를 갖고 했던 말인데 이번 경주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상태 자체도 좋아졌고 여건 자체도 확 좋아졌고 능력도 분명히 됩니다. 여기다가 배당까지 좋습니다. 이번 경주는 배당 메리트를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인데 일단 후차권에선 7번의 썬겨에 주력하시되 만약에 7번에 부러지고 엮인다면은 무조건 999 막권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한 번쯤 배당을 노리고 들어가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야, 이 썬겨 지난번에 오래간만에 대상 경주 바람 심하게 불었죠. 결국은 또 기어 들어옵니다. 이 바로 조승경 야 역시 한국 경만 배당만 바람이야. 얘기하는데 57일 달았다는 게 살짝만 끌리고 있고요. 어쨌든 이 7번의 썬기어는 한 60, 70% 정도? 그 정도만 인정했으면 것 같아요. 또 뭐 강축이라 보기에는 좀 편승이 만만치 않아 보이고. 자, 김태훈 기자가 노리는 마필은 지난번 경기에 강한 인기만을 팔렸는데 그때는 김태훈 기자가 빼고 갔습니다. 당연히 입상에는 못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그때보다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승부 의지를 보인다는 그런 게 일단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김태훈 기자가 과감하게 일단 추천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3경주입니다. 국산 이근에 1800으로 치러지는 신성리의 승부경기인데 SLTC라고 실론가 터프클럽이죠. 말레이시아에 있는 경마장 이름이라고 합니다. 대상 경기도 있고 요 게임이 또 상당히 재밌습니다. 지금 6번에 아무런 의심이 없이 라운모리스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가고 있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1번의 테산마루 내지는 4번의 마이 에너지 또 9번의 강해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만만치 않을 겁니다. 자, 박영 교수님요. 일단 라운모리스가 문제는 이제 승운전이라는 게 하나 이제 걸리는 부분이고 가장 걸리는 부분은 5번만 새청자죠. 왜냐하면 라운모리스가 지금 그동안 선행 1번도로 에이스를 풀어나갔는데 새청자가 한마씩 기주가 기승하고 53km입니다. 53km라면 뭐 조교도 잘하고 나왔기 때문에 새청자가 일단 선행 승부를 띄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라운모리스 전개가 좀 꼬인다는 거. 물론 따라가도 가능합니다만 승문전에서 그것도 1800에서 따라갔을 때 과연 될 수 있냐 이게 이제 걸리는 부분은 물론 편차는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라운모리스를 빼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라운모리스 자체도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그런 레이스고 어쨌든 일본 테산마루가 뭐 1800인데 일본 게이트에 2점을 안고 있고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전 테산마루 쪽에 손을 좀 들어주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김태형 기자? 저도 박영과 마찬가지인데 라운모리스는 여건 자체가 불안합니다. 부러져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여건이고 뭐 선행 가서 다리 쳐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여건이긴데 압도적인 인기만 하면은 배팅권에서는 충마보다는 후차권에 놓는 게 맞고요. 저도 이번 경주 배당을 약간 노리는 배팅의 충마로는 1번마 태산마루가 재미있지 않겠느냐. 이 마필도 저는 똥말로 봤었는데 직전 경주 뛰었던 내용이 너무나 좋습니다. 늦바란 이후 외곽 감고 나오면서 막판에 꾸역꾸역 올랐는데 그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걸음발이 있었던 마필이 아닌데 직전 경주 전력의 변화를 보인 게 아닌가. 이번 경주가 만약에 5번, 6번이 초반 싸워주고 무너진다면은 뚝심형 마필 중에서는 1번마 태산마루가 재밌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 경주를 노리는 이유는 딱 이번 경주를 준비를 하고 그동안 이제 여러 차례 성분 기획했습니다만 다 거부를 하고 딱 그 한번 큰 게임 하나 상전 경주 하나 먹고 가겠다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말이 이번 경주에서는 승부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런 무조건 딱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벌써 한 2-3개월 전부터 노리고 있는 승부 타이밍으로 이번 경기를 찍은 말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놓고 때립니다. 물론 6분의 라운모리스 아니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짭짤한 배당 노려가는 신승훈의 승부 기대를 받습니다. 자, 14경주가 이제 국산 119의 1400으로 치러지는 이건 또 터키 자키 클럽에서 좀 추가하는 게임이에요. 이제 7번의 불꽃대왕 중심으로 이제 11번의 미래의 영웅이라든지 13번의 보리거 이런 인기말이 나와 있는데 이 출전 횟수는 많습니다만
좀 의견은 나와 있지 않은 그렇죠. 느낌이거든요. 일단 느낌은 뭐 브리그와 불꽃장이 대결인데 대결 가능성도 있는 레이스예요. 물론 뭐 나름대로 불안 요소는 있죠. 브리그는 14주 공백은 있지만 뭐 1,400이라면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문세영 기수가 워낙 적인 기수고 불꽃의 왕도 역시 서승 기수가 기승했다는 건 좀 걸려요. 왜냐하면 이 마필이 좀 기승이 까다로운 마필이기 때문에 조규경 기수가 기승했을 때 정말 적임인데 그렇지만 1,400이라는 점에서는 뭐 서승 기수가 기승했지만 역시 경쟁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변수가 있다면 뭐 10번만 타이탄 정도가 뭐 이번 경기 실질적인 이제 승문전인데 타이탄도 1,400이라는 정도 조건이라면 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7번, 13번이 기본 막권인데 변수는 10번 타이탄 쪽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저도 일단 얼핏 보면은 7번 불꽃대왕, 13번 브리그 두 마필이 셉니다. 기본적으로 능력도 세고요. 근데 불꽃대왕은 발바꿈이 좋지 않은 마필이라서 서소은 기수가 과연 그거를 잘 제어할 수 있을까? 첫 기승에서 혹시나 실수라면은 늦추입 가능성도 있고요. 브리그는 일단 베스트 컨디션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능력이 센 마필이고 문세영 기승을 기승해가지고 마필을 아끼지는 않는데 베스트까지는 아니다. 한 80% 정도, 90% 정도 마필이 됐다는데 그렇다면은 이 마필 역시 둘다 할 말이 없고 프로조트 할 말이 없고 7번, 14번이 대끼리 막권이 둘다 할 말이 없고 둘 다 프로조트 할 말이 없고 그렇다면 저는 웬만하면 배당을 노리는 게 배팅의 정석이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보는 복병마는 바로 1번마 서울정상 1번마 서울정상이 되겠습니다. 마필은 어느 정도 다 뛴 마필인데 직전 경주 막판 끝걸음 순발력도 조금 있었고요. 끝걸음도 꾸역꾸역 올라왔습니다. 이번 경주 1번 게이트고 조금 더 말몰이가 강렬한 임기영 기수라면은 인기마들의 불안 요소를 틈타서 1번마 서울정상이 물론 직전 경주보다 더 확 뜰만은 아닙니다. 거의 걸음발은 다 나온 마필인데 여건 자체가 직전보다 좋아졌고 인기마들의 불안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배당을 노린다면 1번마 서울정상을 놓고 공략하는 게 나름 재밌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액면은 뭐 7번, 13번이에요.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액면이 가장 또 세고 다른 말들에 비해서는 이제 능력이 우위에 있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브리그의 14주간의 공백이 관계가 되겠고 확실히 11번의 미래의 영웅은 지난 이게 이제 휴양하고 이제 승부 첫 도전을 해주고 있는데 상태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17주라는 것도 그렇고 뭐 재검도 안 받고 나왔다는 것도 그렇고 말은 이것도 상당히 센 말인데 이번 타이밍은 좀 잘못 고른 게 아닌가 느낌이 있겠고 이 브리그의 이 불꽃장의 대결의 가능성이 일단은 제 일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런데 약간 이제 그 두 분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기매 어느 약간의 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에 1번의 서울정상이라든지 10번의 타이탄 개인적으로는 그 통계사를 한번 이긴 적이 있는 5번의 힐톱도 공백이 있습니다만 배당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 세 마리 정도는 좀 받쳐두시면서 대끼리 승부도 할 수 있는 레이스 아닌가 싶어요. 참여해 주시면. 자, 마지막 15경주입니다. 국산 3권에 1,800이 준비되어 있고요. 15경주는 3번의 강자, 4번의 라이징 페이스트 이 두 마리가 많이 잡히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대끼리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봐요. 일단 라이징 페이스 같은 경우는 6번 뭐 홀리플라잉이 있긴 합니다만 뭐 선행 가능성도 있고 또 선행권에서도 능력 발휘 가능하다는 점. 다만 이제 1,800인데 혈통으로 봤을 때는 뭐 1,800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편성도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라이징 페이스의 선행 그리고 역시 강자는 힘으로 뛰는 마필이고 데뷔 초반에는 좀 기복을 보이면서 단거리에서는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오히려 1,800이기 때문에 3번 강자도 좀 더 안정적인 레이스를 펼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김태형 기자. 역시 뭐 3번, 4번이 보여준 전략도 좀 낮지만 제가 보는 복병만 마필 아직 이 컨디션 확인이 100% 안 돼가지고 제가 자신을 좀 못하는데 직전 경주 제가 999 막권 적중해드렸던 1번만 인천의 러닝이 되겠습니다. 승군전이지만 이 마필 정상 컨디션이면 절대 3번, 4번한테 전력상 안 밀립니다. 직전 경주도 이상혁 기수 완전 꼴찌에서 외곽 무리하고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우승을 차지했고 이번 경주는 1번 게이트입니다. 문정혁 기수 뭐 잘 탈주력 보여지고요. 현장에서 인천의 러닝의 컨디션 확인만 한번 해본 이후에 컨디션만 정상이라면 노릴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능력은 뭐 3번의 강자, 4번의 라이징 페이스 안 볼 수가 없는 편성이네요. 평행성이 점이 있고 이제 올라오는 말 중에 1번의 인천의 러닝처럼 한번 복병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크게 뭐 어려운 게임 같지는 않습니다.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 또 잠시 후 일요일 또 서울경마 레이스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